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중동 상황 각종 안보 소식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군의 고위 장교가 푸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 전상서.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러시아 군 이 전선에서 만연하고 있는 장군들의 이 한심한 작태,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희생되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 그리고 무너져가는 러시아 군 조직 등을 폭로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말 이 콩가루 군대가 아닐 수 없는 러시아군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까지 미국, 이스라엘인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하마스에게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어떻게 지옥을 보게 할 것인지, 그냥 뭐 가자 지구를 완전히 그냥 융단 폭격해서 쓸어버리겠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민간인이 백수십만 명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무슨 방식으로 지옥을 보게 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하원 팬데믹 소위원회 보고서 사전 지금 나왔는데 곧 발표됩니다.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은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자, 이건 자연 상태에서 전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유출된 것이다. 그게 우한 연구소다.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거의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트럼프로 바뀔 것 같으니까 이런 게 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바이든이 겉으로는 이 오커스다 뭐다 하면서 중국을 압박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바이든이 취임하던 그 시절에 저나 여러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바이든은 친중파가 아니었나 라는 의심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퇴임 직전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19 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가 그냥 부드득 갈리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소재를 가지고 미국이 중국에게 어떻게 공세를 취할지,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런 당사자로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장면입니다. 자, 바이든은 트럼프가 나 이런 사람 해임할 거야 라고 하는 군인들 중에 그냥 뭐 해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죠. 크리스토퍼 도나휴를 대장 진급시키고, 그리고 육군의 유럽 아프리카 사령관에 보임하는 것을 강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국방TV에서도 이거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22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때 82 공수 사단장이 자기네들 부하 다 태우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C-27 수송기에 자기의 소총을 들고 직접 이렇게 타고 있는 거, 제일 마지막에 탔다 해서 뭐 정말 지휘관의 귀감이다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22년도에 당시 사단장 소장이었는데 초고속 진급을 해서 지금 24년도에 대장 진급까지 갔어요. 이건 뭐 무슨 전쟁 중인 나라에도 이 정도 빠른 진급이 힘들 텐데, 이렇게 지금 대장 진급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제일 마지막에 탑승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냐,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경호병력들이 쫙 깔려 있었고, 그리고는 이 사진 다 찍고 나서, 야, 사진 다 찍어서 이제 탑승, 자기는 타고 니들 이제 탑승 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이 사진을 쇼를 하기 위해서 찍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쇼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사람을 해임한다, 이건 아니고, 이 사람이 초고속 진급한 그 배경에는 민주당 정권의 이 대군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정치 군인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군내 동성연애 뭐 등등 뭐 낙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허용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군내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자기가 있는 부대에 적극적으로 그냥 풀어버리고, 그러면서 군단장 되고 지금 뭐 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다라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신을 강제로 맞은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백신 지금 뭐 모더나, 화이자 이런 회사들 지금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 백신을 완벽하지 못한 백신을 강제로 맞음으로써 면역 체계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신을 2번밖에 안 맞았는데 우리 가족들은 3번, 뭐 4번 맞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만 면역 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부대에 백신을 강제로 그냥 맞히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고 해서 찰스 브라운 현 합참의장이 1순위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상원 인준을 받아서 대장에 진급했는데 진급하고 한 달 만에 강제 전역을 당할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프랑스는 사우디와 정상회담을 했어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의 휴전 직후 대선 빨리 해라.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사태 수습을 해라 라는 요구를 공동 성명을 통해서 했어요. 자, 여기 빈살만 왕세자하고 회담을 하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가서 지금 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투기 여러 종류를 산다고 하니까 야 가서 라팔 좀 사라 뭐 이런 것도 하러 갔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레바논은 과거 오스만 투르크를 연합군들이 이기고 나서 레바논 지역은 프랑스가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이 맡아서 다스렸죠. 그러다 보니까 레바논에 대해서 프랑스는 굉장히 많은 관심 그리고 뭔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바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우디가 이 중동의 맹주 중에 하나니까 지금 현재 레바논 정부는 이 헤즈볼라 사태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60일 휴전인데 60일 지금부터 대선 준비해서 휴전 딱 끝나고 동시에 바로 대선 치러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 휴전 이후의 상황을 정리해라 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라고 성토하면서 국경지역 거점부터 공습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할레비 총참모장이 현장 지도 가서 이 휴전 협정 위반하고 있는 거 발견된 즉시 뭐 그냥 지휘관 차원에서 현장 지휘관 차원에서 바로 그냥 공격해버려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이란 주도의 시리아, 이라크 민병대 선발대가 시리아의 하마에 도착했어요. 하마가 지금 격전지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통제하에 방어작전에 투입됐는데 지금 이 하마가 이렇게 완전히 격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봐주세요. 여기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데이르 에조르 이 지역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주군 SDF 이 SDF가 바로 이 노란색을 장악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 지원하는 SDF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의 뭐 자치정부예요. 여기에서 데일 에조르 지역의 7개 마을에서 이 SDF가 공세를 시작해서 친이란 민병대가 교전 중인데 이제 전선이 이제 두 쪽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정부가 좀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영공에서 헤즈볼라 무기를 실은 이란의 민간 항공사 B747 화물기를 차단해서 회항을 유도했습니다. 시리아로 들어와서 헤즈볼라에 무기를 갖다 주기 위해서 이란 항공기가 이렇게 민간 항공기인데 사실은 국영이에요, 국영. 그러니까 뭐 민간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무기를 잔뜩 싣고 들어오다가 지금 시리아가 얼마나 개판인가 하면은 다마스쿠스 공항으로 들어오는 건데 다마스쿠스 쪽에 그냥 이스라엘 F-16 스텔스도 아니죠. F-16이 그냥 거기에서 초계를 돌고 있는 겁니다. 다마스쿠스에서. 그러면서 다마스쿠스로 오는 이 비행기를 야 돌아가 계속 전진하면 격추시켜버린다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수도 근처에 스텔스도 아닌 상태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지금 시리아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노르웨이는 폴란드 서부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F-35A 전투기 1개 비행대 그리고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파병해서 폴란드 서부에서 서방이 지원해주는 그 무기들이 들어가는 그 리비우 그쪽을 방어해주던 그런 용도로 F-35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지원해줬습니다. 해리 S. 트루먼 항모 전단이
북해 지역에서 계속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런 무력 시위를 하다가 이제 지중해로 들어왔죠. 그래서 중동 쪽으로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뭐 거기 휴전했으니까 이제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프랑스의 마르세유에 입항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항모를 경비하는 해병대원이 있죠. 그 중에서 교대로 또 이제 상륙해서 휴식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해병대원들이 나가서 쇼핑하다가 갑자기 덮친 무슬림 강도 떼들에게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구타를 당하고 한 명은 중상, 한 명은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그들은 뭐 대항을 하지 못했고 지나가던 프랑스 소방관들이 이걸 발견하고 이제 쫓아내는데 CCTV를 확인해서 한 명을 잡았답니다. 잡고 나서 보니까 17살짜리 무슬림이고 그리고 불법 이주민,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불법 이주민이었고 이 17살짜리가 이 해병대원의 애플워치, 스마트워치죠. 뺏은 거 그걸 차고 있고 그리고 금목걸이 같은 거 뺏어서 차고 있다가 잡혔어요. 야, 불법 이민자들 정말 이 마크롱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 이런 사람들이 PC주의 하면서 마구마구 받아들여서 이 꼴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독일, 이 유럽들이 정말 우리나라도 정치적 올바름,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 정말 좋은 말만 마구마구 뱉는데 책임은 안 지는 거죠. 중요한 그 결과를 우리 국민들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겠습니다. 병력은 178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8대 격파, 장갑차 22대 격파, 차량 60대 격파, 특수장비 8대 격파, 야포 23문 격파. 야포가 어느 날부터 항상 뭐 40 몇 문, 많을 때는 50 몇 문 뭐 이렇게 되다가 적어도 30 몇 문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 지금 뭐 10 몇 문, 20 몇 문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 이유가 좀 이따 나옵니다. 무인 항공기 31대 격추, 미사일 3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전투는 201건이 있었다. 굉장히 많죠. 쿠라코브에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데 쿠라코브에서만 한 70여 건의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쿠라코브에 방면해서 소폭 진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위험하다. 재배치, 부대 재배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 말은 후퇴 명령을 내려달라 이 말이 되겠죠. 여기 지금 이 구멍에 이 79 공중 강습회단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제1독일력대대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개 부대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 위에 102 차량화 소총연대, 아래에 러시아의 57 차량화 소총여단 이 두 개가 지금 양쪽에서 이 포위망을 닫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와 여기의 이 폭이 4km밖에 안 됩니다. 그 4km밖에 안 되는 안에 지금 한 개 여단과 한 개 대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다쳐버리면 꼼짝도 못하고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이러고 있냐? 후퇴 명령을 안 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배치역은 뭐냐? 후퇴 빨리 명령 내려라. 위험하다. 이제 이 말인 겁니다.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RFE 자유 유럽 방송이죠. 영국과 프랑스는 개별국 파병으로 정전 감시단 임무를 논의 중이다. 지금 만약에 휴전하면 뭐 정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나토 차원에서 들어가면 이 나토 사령관이 미국이니까 미국 지휘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러지 말고 영국, 프랑스 우리 개별국으로 정전 감시단 그렇게 임무하는 게 어떠냐라는 걸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렌스키 대통령은 지상군 사령관을 교체했습니다. 현재는 이 중장이었는데 3스타 신임에 드라파티 소장 2스타를 임명했어요. 지상군 사령관인데 전쟁 이 어마어마한 국가 총력전을 하는 전쟁 전체의 지상군 사령관을 소장을 임명했어요. 그것도 42살짜리 소장을 임명했어요. 또 소장 진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2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대대장 첫 보임하는 이 정도 나이인데 지금 소장이 되었어요. 물론 뭐 전쟁이니까 진급이 빨리빨리 됐겠죠. 그런데 전체 지상군 사령관을 임명했다. 이게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쿠르스크 작전군 전체 지휘관이 쿠르스크에 지금 22개 여단이 들어가 있는데 그 22개 여단을 지휘하는 사람이 준장 원스타예요. 원스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면 거의 뭐 군단급 넘어서 야전군급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원스타가 지휘를 하고 전체 지상군 사령관을 지금 투스타 그것도 완전히 신참 투스타를 임명할 정도로 아주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계속 지휘를 하다 보니까 대부대 지휘 능력 없고 뭐 어제까지 대대 지휘하다가 갑자기 뭐 지상군 전체를 지휘하고 이러니까
난맥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전사자 8만 명 아니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라고 반박을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통일부를 설립하고 초대 장관에 체르니쇼프를 검토 중이다. 라는 건데, 자, 이제 지금 영토 한 20% 뺏긴 거, 그거 넘겨주고 휴전을 하면 결국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전을 줘야 할 말이 있겠죠. 그래서 통일부를 설립을 하는데 그 초대 장관에 체르니쇼프라는 사람인데 나프토가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 회사 사장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내정했다고 합니다. 독일 총리 숄츠 총리가 키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했는데 타우러스나 좀 빨리 주지. 숄츠 총리 있죠. 지금 램2X라고 하는 배회탄약 자폭 드론입니다. 이걸 둘러보고 있는데 독일이 자본을 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모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자폭 드론인데 이거 만든 거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단기간에 또 다른 자폭 드론 한 4,000개를 또 주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폭 드론도 좋지만 타우러스가 더 좋은데 왜 그 생각은 절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이 합의된 14개 예단 중에 2개 예단분만 지원했다. 무장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14개 예단을 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2개 예단분밖에 안 줬다라고 성토를 했는데 여기서 서방은 미국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은 7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주로 탄약입니다. 자, 이렇게 발표했는데 여기 전부 다 탄약이 하이마스 탄약, 155mm, 105mm 포탄, 제블린, 또 토우, AP4 대전차 미사일 등등등등 전부 탄약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차, 장갑차를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탄약만 주고 있습니다. 자, 벨라루스는 11월에만 러시아 드론 151대가 영공에 침범했고 우리는 대응했다. 라고 러시아에게 항의를 했는데 러시아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스푸핑 기법으로 엉뚱한 데 가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되었죠. 자, 메인 뉴스 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병력 손실은 크게 늘었는데 야포와 다른 장 로켓 피해가 병력 손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적은 것에 의아한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궁금증이 러시아군 고위 장교가 푸틴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 수뇌부가 일선 부대의 허위 보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장성급 지휘관들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허위 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폭 돌격전을 늘려가고 있다고 임명을 요구한 러시아군 고위 장교가 푸틴 대통령에게 공개 사안을 보내 폭로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지휘관 출신으로 현재는 전장의 참상을 외부에 알리는 밀블로거 활동을 하고 있는 안드레이 메드베데프는 지난 11월 말 러시아 중앙군강구 소속의 한 고위 장교로부터 푸틴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전해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장교는 우리 사단 지휘부는 상식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예하 부대에 명령을 내렸다. 차량화 소총 부대 또는 돌격 부대에 속하지 않은 다른 부대의 전문 병과 병력들을 빼내 돌격대로 편성하라는 지시였다. 라며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이 장교는 각 부대는 사령부가 내린 지시에 따라 포병, 통신병, 정비병, 운전병, 심지어 다련장 로켓 사격 통제 요원까지 빼내 돌격대를 만들어야 했다. 라며 이러한 짓은 지휘관들이 윗선에 이미 점령했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들통날 위기가 있는 지역을 긴급히 점령해야 할 때 주로 발생한다. 라며 러시아 고위 지휘관들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적의 거점을 점령하고 치열하게 싸워 적을 격퇴하는 보병과 영웅적인 돌격대원들을 결코 표미할 생각은 없다. 라면서도 우리는 각 병과별로 협력해 싸워야 한다.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잘하는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게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보병과 돌격대도 전투에 나설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교는 고위 지휘관들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지원병과의 병력들을 빼내 돌격대로 편성하는 바람에 드론이나 화력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때문에 사상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라며 나는 이런 작태가 어느 부대에서 자행됐는지 알고 있고 국방부에서 감찰단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교는 편지 말미에 최고 사령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늘 말씀하셨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라며 푸틴 대통령에게 감찰단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 장교의 절규가 과연 푸틴의 귀에 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절규입니다. 이 내용이 푸틴에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메드베데프라는 사람이 바그너 그룹의 지휘관이었다가 바그너가 반란을 일으킬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그때 망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노르웨이로 망명을 가서 이렇게 전쟁의 전황을 계속 알려주는 밀 블로거 활동을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팔로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기의 편지를 보냈고 그걸 이 사람이 공개를 해준 거예요. 아마 뭐 어떤 방법으로 푸틴에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다라는 건데 자 최근에 보시면 경향성이 자 뭐 1740명, 1730명, 1790명 이런 식으로 병력 피해는 계속 많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1년 전에는 1000명만 넘어도 와 많다 이랬는데 이제는 뭐 한 1500명 미만은 오늘은 좀 적네 이런 생각이 들죠. 요새는 주로 뭐 1700명, 1800명, 1900명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1년 전에는 600명, 700명만 돼도 포병 피해가 뭐 3개 대대급, 4개 대대급 이런 식으로 났죠. 제가 오늘 한 개 예단급의 포병이 전멸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740명이 사상당했는데 포는 23문, 여기는 1730명인데 14문, 뭐 30문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돼요. 그 말은 포병 사격이 적으니까 대포병 사격을 안 맞아서 지금 적은 겁니다. 포병 사격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향이 언제부터 나타났나? 11월부터 나타났습니다. 11월이 어떤 일이 있었나? 바로 제3근위제병연합군 이 사람이 사령관이 체포됐던 바로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이때 왜 체포됐냐? 바로 이 빌리오리우카 여기를 점령했다고 보고했는데 그래서 크렘린에서 아주 최고의 급 장성을 보내서 격려차 보냈더니 갔더니 뭐야 이거 우크라이나 진영이잖아.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허위 보고 사실을 전부 전수조사해라는 명령이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위 보고 잔뜩 해놨는데 지금 감찰단 내려와서 지금 정말로 보고한 사항하고 점령한 내용하고 똑같은지 맞춰본다고 하니까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야 병력 없지 어떻게 됐어? 병력 없어? 야 그러면 포병들도 데리고 와. 뭐 수송부대? 야 필요 없어 다 데리고 와. 다른 장 로켓 사격 필요 없어 다 데리고 와. 엄청난 고급 직종인데 드론 필요 없어 다 데리고 와. 무조건 돌격대로 보내는 겁니다. 이 돌격대로 보내면 결국은 돌격대가 그냥 뭐 완전히 촘촘하게 줄 서서 간다면 금세 다 죽여버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띄엄띄엄 뛰어서 막 가니까 드론으로 하나하나 격파를 할 수도 없고 포병으로 다 하나하나 격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돌격을 하는 이 팀에서는 무작정 돌격하니까 피해는 엄청 많죠. 그렇지만 결국 몇 명은 저기 이제 참호선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달하기 직전에 이 참호선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희생은 많지만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돌격대로 계속 지금 뭐 쿠라코베다 뭐다 밀어붙이고 있는데 왜냐? 점령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점령이 안 돼 있으니까 큰일 났다 해서 계속 지금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군들이 이 스톰제트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를 가지고 있냐. 이 사람인데요. 칼라빈 유리에비치 소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령이니까 자기는 뭐 직접 안 뛰어가는 이 정도 계급이니까 계약 기간 끝났는데 전역하지 않고 또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고는 집에 가서 좀 휴식하다가 다시 또 온 겁니다. 그런데 스톰제트를 어마어마하게 돌린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와서 돌리려고 하는 것을 이 부대 병사들이 보드카를 먹고 취한 상태에서 그냥 총을 갈겨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수류탄을 여러 발 까서 던져서 완전히 그냥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답니다. 이 정도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아까 이 편지를 보낸 장교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원부대는 운전을 하는 이 수송부대 운전수는 운전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보급을 착착착착 빨리 갖다 주고, 포병부대는 포를 잘 쏴주고, 드론은 정찰을 잘 해주고, 자폭을 잘 해주고, 뭐 이렇게 유기적으로 가면서 보병들이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다 필요 없어, 다 데리고 와 해서 내려보내니 다 죽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허위로 한 부대들 나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 부디 감찰부대 좀 보내주세요 라고 편지에 적었는데, 그러면서 푸틴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평소에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보냅니까? 라고 호소를 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또 한 분 계시네요, 갑자기. 예. 한 살 차이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2년생, 53년생. 네. 아무튼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은 결코 사람이 먼저가 아닌 것을 목도하고 있는 21세기 지구촌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